6월 14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목해봐야 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종목별로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네. 매니저님과 함께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장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내일장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번에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네. 그 자체만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텐데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제 FOMC에서 0.75% 또는 이제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1%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뭐 자이언트 일각에서 스텝 네. 이상. 그 다음에는 뭘까요? 뭐 헬스텝으로 요즘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조가 섞인 네. 건데 이제 0.25%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 네. 0.5%는 빅스텝, 0.75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냥 0.1 이제 그냥 1%를 올리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지옥으로 간다. 네, 일각에서 100bp 올리겠다라는 네, 그 이제 관측도 나오니까요. 헬스텝이라고 네, 얘기를 할 헬스텝.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선반영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항상 주식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호재가 다가올 때는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앞으로 이 바이오 회사가 임상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임상이 성공한 다음에 오르기보다는 그 내용이 시장에 퍼졌을 때 미리 기대감으로 오르듯이 네. 빠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좀 공격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우려 때문에 이틀간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좀 특이하게도 기관 쪽에서 지금 그 저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오늘 그리고 개인들은 정말 오랜만에 매도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포 매물 출회와 그다음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개인들은 오늘 매도 포지션이었다. 뭐 이거 아이러니한 거지만 좀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몇 개 갖고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의 원전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산업부 장관이 또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 원전 관련주 좀 강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주변에서도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네, 맞아요. 저점 매수 vs 손절. 네. 지금 이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메타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테슬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기술주들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기본 30-40%씩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과연 지금 매도를 그냥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매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매도를 할 거였으면은 당연히 그 전에 현금화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에서 매도는 단순히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힌 조금 감정적인 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손절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금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라고 현재 수익이 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운영 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뭐 몇 조, 몇 천억 손실 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뭐 40년, 50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거는 또 시장이 올라올 때 더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뭐 전혀 주식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저점 나왔을 때 딱 현금만 다 갖고 있다가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계좌가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당연히 계좌가 안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고 상승 추세에 돌아섰을 때 그때 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초과 수익을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19년 그리고 여기 매일경제 방송만 지금 이제 9년이 넘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정말 많이 겪어봤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좋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정말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그런 전망만 있지만 또 늘 그렇지만 시장은 사이클대로 다시 또 상승 흐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가까운 그 과거에 뭐 단기로 뭐 코로나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도 세상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도 당연히 방송을 하고 있었고 또 과거에 뭐 한 8년 전, 9년 전에도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얘기 나왔었거든요. 유럽 쪽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망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좋은 것만 보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장 어렵지만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거대한 후폭풍에 쌓여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오르는 종목은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 그 종목은 무엇일지 내일 시장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제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소개는 그 전에 한번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자리가 워낙 좀 좋아서 네. 제가 오늘 그 고엔스탑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JC 케미칼 그러면 한번 내용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팜유, 식용유, 대란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원자재 상승 관련주로 묶여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유사와 이제 발전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래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가 다시 풀었어요. 근데 다시 또 중단했습니다.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또 중단을 하면서 지금 이게 20개국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치킨집 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식용유 굉장히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치킨 튀기려면. 근데 식용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데 요 이제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JC케미칼 한번 차트 보면서 아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JC케미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JC케미칼이 자리가 좋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네네.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자리 한번 보면은 네. 우선은 이때가 식용유 파동, 팜유 파동
있기 전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16,000원까지 뛰었던 종목입니다. 만 원에서 거의 막 한 60% 가까이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다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지금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용유 파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 이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나서 그 프리미엄이 빠져가지고 그 현재 이제 이슈가 되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여기 그 자리 한번 볼게요. 자리 이제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 바닥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그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만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서 주가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2차 급등을 보고 제가 오늘 고엔스탑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5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이제 8,000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13,500원은 제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고점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 굉장히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쪽에 그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상승 여기 뭐 이제 뚫으면 신고가를 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바로 직전에 단기 급등 보면 현재 가격에서 한 30% 오르면 딱 제가 생각한 그 13,500원 그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현재 가격에서 20%. 요즘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제가 손절가는 조금 루즈하게 잡았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님의 내일 시장 공략주는 JC케미칼입니다.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자동차와 2차 전지, 게임주, 의류주, 반도체 기판과 폴더블폰, 자율주행, 원전주, 파뮤 관련주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파란불이 또 오늘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중에서는 일단 먼저 삼성 SDI부터 네, 찾아보도록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또 네. 삼성 SDI의 사장이 같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가 귀국을 했는데요. 네. 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함께 또 협업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그래도 네.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네네. 내일 시장에서는 삼성 SDI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 SDI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오늘 좀 빠졌지만 고의견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그 인기 검색 종목 전망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제 나라 M&D나 그다음에 뭐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그 테슬라에 원통형 건전지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제 이슈가 붙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자, 화면으로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게임 체인저 4680 원통형 배터리 5,800억 들여서 오창 공장 라인 신설해서 이제 내년에 양산을 시작하고요.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그 파나소닉 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테슬라 납품, 테슬라도 이제 어떤 그 거래처를 다양화를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테슬라 납품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의 CATL을 추격할 수 있는 지금 그 현재 점유율 차이가 조금 나요. 왜냐하면 CATL은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나는데 이것만 봐도 이건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예, 요거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요거 이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얘긴데요. 요거 내용 덕분에 오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SDI는
좀 약했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그러니까 셀 업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그 납품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어느 그 또 메이저 업체 이런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테슬라 납품한다고 했으면 오늘 삼성 SDI는 급등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안 갔겠죠. 근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워낙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에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SDI가 아니라 삼성 SDI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가 그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소니 같은 기업들 예전에 가전제품 한참 일본 기업들 잘 나갈 때 20년 전, 10년 전에 그 삼성이 그래도 그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게 스마트폰을 저가형 스마트폰이나 TV를 전 세계에 깔아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품 공급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법을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저가형 스마트폰 그 마진 남지도 않는 거 다 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삼성의 브랜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전을 파는 형식으로 가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 SDI도 지금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그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기업이지만 현재 이제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 SDI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의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저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또 전고체 분야에서는 그래도 1위 기업이에요. 얘가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이오닉이 그 가다가 여기 이제 톨게이트 통과하다가 그 사이에 그 박아가지고 그 아이오닉이 바로 전소가 돼버렸어요. 이거 기사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3초 만에 불이 확 번져가지고 안타깝게 두 분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전기차는 여러분들 물론 미래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이 리튬 이온이라는 게 불안전한 그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금 안정화를 시키려면은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분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삼성 SDI도 멀리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그만큼 또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LG 엔솔이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이 좋았는데 주가에 네.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더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그게 네.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는 그냥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시장의 하락만큼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나인테크, 나라 M&D,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특이했던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뭐 좋지는 않아요. 얘도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마이너스 2.74%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유독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얘기로 좋아한 거지.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뭐 삼성 SDI가 안 좋다. 이렇게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다른 종목들은 다 받았지만 LG 엔솔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맞아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인데요. 네. 위믹스가 급락하면서 위메이드 또한 오늘 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위메이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위메이드가 그 위믹스 코인을 이제 기축 통화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위메이드가 거의 뭐 한
10,000원에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게 24만 5천 원까지 거의 뭐 한 2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P2E라는 그 어떤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위믹스 코인도 급락했지만 최근 이틀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 급락했어요. 네,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회의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차라리 P2E 말고 그냥 일반 게임, 그러니까 미르의 전설이라는 또 대표적인 IP를 갖고 있거든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이번에 미르 M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게임만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완전히 코인 관련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게임의 성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금 그 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이제 끌려다니는. 네, 그러니까 그냥 게임주가 올라도 다른 종목들 올라도 만약에 위믹스 그냥 코인 시장 안 좋아서 위믹스 코인 하락하면 그냥 같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2E 쪽은 그 결국은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잘 돼야, 왜냐면은 플레이 투 원 줄여서 P2E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이제 코인을 채굴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이제 코인이 나오고 그 코인을 갖고 현금화를 시켜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바로 P2E 개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쭉쭉쭉 잘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코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P2E 시장도 조금 그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단은 위메이드는 그런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말고 조금 네.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게임주다 보니까 게임이 잘 돼야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미르 M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우리가 이제 P2E 전에는 P2 윈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 투 윈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금을 하면 할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는 시스템의 원래 이제 게임주들의 기본 플랫폼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이거를 잘하는 게 그 당연히 NC 소프트.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보면은 매출의 1, 2, 3위가 다 리니지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디아블로 이모탈도 나왔는데 이것도 그 과금 모델이 리니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리니지를 베껴서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과금 모델을. 그래서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르 M이라고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만약에 게임이라도 좀 잘 됐으면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1, 2위 찍고 이랬으면은 코인 시장 빠져도 갈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위믹스 시세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암호화폐 말고 게임주로 불리기 때문에 그래도 신작의 흥행이 조금 더 받쳐주면은 반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위치한 KH 바텍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이 출시될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오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KH 바텍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H 바텍은 제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 KH 바텍. 제가 지금 여러분들 폴더블 폰 쓰고 있어요. 네. 갤럭시 폴드 3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사이에 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사이에 여기가 그 경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경첩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을 수 있는 요 사이에 이게 대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힌지라고 해서 경첩 부분을 이제 KH 바텍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외장 힌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접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폴더블 관련주, 그러니까 경첩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때 정말 잘 나가다가 다 망했어요, 거의 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보면은 투지폰일 때 그 뭐 가로 본능이나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가로 본능. 그리고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대충 이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한 20년 전, 네, 제가 20대 때니까, 네. 20년 전에 나왔던 그거거든요. 근데 걸면 그때, 걸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접히는 거예요. 투지폰. 근데 그게 그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딱 그 바 형태로 나오면서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KH 바텍은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네. 계속 적자나면서.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더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접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망하고 KH 바텍하고 몇 개 회사만 살아남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반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KH 바텍이 이제 그 폴더블 폰의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묶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폴드 3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주름,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름이 사실 좀 있어요. 네.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이번에 나오는 그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까지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좋게 당연히 기술은 발전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술이 발전,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얇아지고, 그 다음에 주름마저 없어지는 그런 그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Z 폴드,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폴드 4는 조금 더 그 대중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KH 바텍 당연히 고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 매니저님도 이렇게 폴더블 폰을 네.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위에서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출하량이 작년만큼 좀 좋게 나올까요?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보통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선입견이 아니고 진짜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네. 그 Z 플립이라고 조금 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그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나오는 차세대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갤럭시 폴드도 조금 더 그 가볍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속 대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출하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도 저렴해지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쌌고 2 때 조금 더 싸지고 계속 싸져요. 그래도.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서 엄청나게 싸지진 않겠지만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조금 더 가격은 대중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느려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면 그만큼 또 누구 스마트폰 바꿨다 그러면 이거 이쁘네 나도 바꿔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스마트폰 요즘에는 어떻게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 기능적으로 뭐 한 2, 3년 쓴다고 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에는 이제 서로 모임도 많아지고 하면서 최신 기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소비자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갤럭시 차세대 갤럭시 폴드 4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지금 갤럭시 폴드 3보다 더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폴더블 폰의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번째 위치한 G2 파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공조가 다시 또 재차 강조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G2 파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G2 파워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원전 관련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섹터 중에 하나고 오늘 또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네. 그렇고 한번 내용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SM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성과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굉장히 줄인 그리고 이제 비용도 줄인 소형 모듈 원전을 지금 현대건설도 한국원자력발전소와 이제 원자력연구원과 이제 공동 개발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그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주나 이제 에너지 정책은 보통은 그 정부 주도로 가고 있는데 요것도 네. 이제 제가 제 네이버 주식 밴드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원전 수출 손 잡는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인프라, 세일즈 인프라와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원전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그 천연 지하 자원을 무기화를 해가지고 유럽에 협조 안 하는 그 유럽 국가들은 뭐 에너지 막 그 수출 중단해버리고 그러면서 네.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에너지 독립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G2 파워도 이제 보시면은 오늘 조금 이제 그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 오늘도 이제 보면은 그 체코에 우리나라의 또 산업부 장관이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위급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원전 한미 원전 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그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원전 관련주 저도 그 오늘 그 이제 수익률 대회에서 또 원전 관련주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원전 관련주 최근에 이제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다시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그래도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네. 3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또 원전 플랫폼, 네. 또 이렇게 건설 관련주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조금 주가가 반등할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정책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6월 16일 날 그 정부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미 그 조금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전 정부에서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 남북경협주가 그 전 정부의 집권 초기에 정부 정책으로 묶여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권하자마자 급등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오히려 집권했을 때 북한이 핵 쏘고 그러면서 남북경협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저는 그 건설 쪽, 건설 건자재 쪽은 지금 그 250만 호 공약, 우리가 이제 부동산 민심은 천심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제도 일시적 뭐 1가구 2주택 풀어주는 거나 아니면은 DSR이나 아니면 L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그 많이 풀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건설 정책주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 원전 쪽도 당연히 지금은 이제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한번 좀 확 올라갔다가 또 지지부진한데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정책 섹터에서는 원전 관련주와 함께 또 건설 관련주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한 가지 종목
종목만 스탑 네. 주셨고요. 나머지 9가지 종목들은 고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금융지주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샀는데 네. 5% 더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보면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과거에 그 카카오그룹 그 지분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오. 예, 이게 이제 주가가 지분 이제 부각 이슈로 네. 주가 이제 그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2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이제 당연히 이제 이름에 나와 있지만 이제 금융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사실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뭐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증권사들은 결국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이 나야 우리도 그렇지만은 수익 나면은 그거 차익하고 또 다른 거 사고 수익 나면 차익하고 다른 거 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매수 매도를 많이 해줘야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브로커리지가 많아져서 그걸로 수수료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빠지면 선뜻 손절이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증권사들이 이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시장이 호황일 때 증권사들 잘 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 루즈하고 안 좋으면 증권사들 안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딱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매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하는 건 좀 아니고 65,800원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그냥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 턴어라운드 조금 되면은 8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 나오지 않을까. 좀 뭐 지금도 뭐 낙폭이 좀 과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8만 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5%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네.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65,000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사셨대요. 네, 그러니까 완전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지만 완전 바닥에서 지금 그래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저점이라고 보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5% 정도의 추가 매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한국금융지주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첨보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27만 5,50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이제 첨보를 보면은 네. 이제 2차 전지 그 소재 쪽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주가는 뭐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그만큼 그 밸류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2020년, 2021년 그 유동성 장세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바로 2차 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NF 좀 잘 버티고 있고 한번 그 턴어라운드 된다면 충분히 저는 오늘 이제 종가 24만 7,800원인데요. 저는 2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공식 밴드가 있죠. 네네. 지금 이제 밴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뒤에? 네. 자, 이제 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과 그다음에 내용들, 시황들 장 시작 전에 새벽에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엠비엔골드 공식 무료 주식 밴드예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종목과 그다음에 내용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방 끝났으니까 제가 또 오늘 5시에 장마감 공개 방송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지금 모든 시선은 현재 FOMC 회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거의 뭐 시장 빠지는 거는 그 0.75나 아니면은 그 1%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0.25나 아니면 0.5% 금리 인상 나오면 이게 반대로 지금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너무 공포에 먼저 빠져서. 그래서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따 5시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엠비엔골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 꼭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